자, 이번 이야기는 정말 많은 분들이 원하시는 그 남자, 동네꼬마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바로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새해가 밝았습니다, 동네꼬마님. 아이고, 우리 새해 한번 밟고 방송했어요. 두 번째예요. 네, 그래도 또 밝았다는 거죠. 아유, 사실 해가 네. 뜨는지 지는지 모르는 곳에 제가 있기 때문에 그쵸. 오늘이 뭐 몇 월 며칠인지 그런 건 모릅니다. 다만 목요일인 것만 알고 있습니다. 그쵸. 왜냐면 올라오라고 호출을 받았기 때문에, 그죠? 언제부턴가는 올라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계속 있습니다, 지하에. 아무튼 오늘 동네꼬마님의 자세한 감옥 리뷰 감사드립니다. 네. 예, 목소리가 조금 아니에요. 콩맹이 소리 나고 해도 정상적입니다. 양해해주세요. 아니, 저번 주에 제가 편집자님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만 보일러 하면 안 되는데. 밸브를 잠그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코감기가 좀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왜 괜히 얘기하셔가지고 제 권한이 아니거든요, 그쪽은. 와, 아이고. 진짜 가재는 개편이라고. 제가 이렇게 불면은 불비님이 좀 출동해 주실 줄 알았는데 예. 한통속이었어요. 그럼요. 예. 이게 자, 오늘 동네꼬마님께서 코감기가 조금 있으셔서 목소리가 조금 덜 좋아 보일 수 있으나 지금 너무나 좋게 들리니까 편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예. 바로 오늘의 이야기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이십니다. 동네꼬마예요. 오늘 이야기는 대략 한 10년을 훌쩍 넘어가는 이야기입니다. 조금은 된 이야기고요. 이 이야기를 누가 해주셨냐? 자, 예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 10몇 년 전에 어떤 한 남자가 사무실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그 사무실에 같이 일하는 팀원이 들어오더랍니다. 그러면서 야, 세상에 이렇게 뭐 미친 일이 다 있냐? 막 이러면서 들어오더니 이야기를 쭉 하더래요. 그거를 듣자니 참 기가 차서 아직도 기억에 남는다 라며 어둠의 꼬봉 형님 해주신 얘기입니다. 그 사무실에 앉아있던 사람이 어둠의 꼬봉 형님이었고 같은 그 사무실에 앉아있던 사람이 이제 해준 얘기인데 10년도 훌쩍 지난 그 예전에 똘비라고 하는 30대 극 초반의 남성이 있었습니다. 똘비 같은 경우에는 회사를 다니고 있었고 회사가 규모가 그래도 조금 컸어요. 뭐 이름만 대면은 알만한 어떠한 전자제품을 만드는 회사의 하청업체였는데 주요 부품들을 다 납품하는,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약간 가족관계로 얽힌 그러한 회사여가지고 규모도 좀 있었고 안정적이었다고 해요. 거기에 입사를 해가지고 꾸준히 일을 하면서 한 번 진급을 해서 대리 직급을 달고 있었다고 해요. 똘비는 회사 생활 만족하면서 잘 다니고 있었는데 이게 대부분 중소기업이 그런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저렴하게 인력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인턴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대요. 1년 정도 일을 하기로 하고 근무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뭐 정직원으로 채용을 할지 아니면은 뭐 사요나라 할지 결정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래가지고 인턴을 뽑았다고 합니다. 그 회사에서. 똘비는 별 생각이 없었대요. 사무일을 보고 있던 포지션이었는데 인턴이 들어온다니까 그러면은 뭐 복사라든지 여러 가지 일을 좀 맡기면 되겠다. 그냥 이 정도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침에 모르는 직원 한 명이 이쪽 사무실로 출근을 하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여성분이셨답니다. 딱 우리가 솔직히 그러잖아요. 처음 딱 봤을 때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호감을 가지냐 못 가지냐는 외형으로 많이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어쩔 수 없죠, 그거는. 네. 네, 그건 어쩔 수가 없잖아요. 딱 봤는데 외형이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엄청 이쁜 건 아니었는데 여성분이 그래도 조금 호감이었대요. 딱 봤을 때. 상당히 괜찮으시다. 이쁘신데 그냥 이 정도 생각이 들 정도로 괜찮았대요. 인사를 하더래요. 뭐 인사를 하면서 저는 뭐 몇 살이고 어디 대학교를 나왔고 이렇게 쭉 아침에 인사를 이렇게 했대요. 보니까 똘비도 마찬가지지만 이쪽 지역에 있는 그래도 가장 유명한 대학교를 나왔거든요. 똘비가. 그 인턴분도 이쪽 지역에 있는 가장 유명한 대학교, 같은 대학교를 나온 거예요. 과는 다르지만 거기를 나왔고 이 여성분의 나이는 20대 중반이셨대요. 그러니까는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진 않아요. 그리고 뭐 맨날 이게 공장하고 사무동 같이 있는 여기서 일하다 보니까 그냥 맨날 쾌쾌한 그런 냄새만 맡다가 이렇게 그냥 샹그르르 소리가 나는 이렇게 여성분이 오니까 너무 좋더래요. 그래가지고 환하게 인사하면서 이제 같이 일을 하는데 똘비 포지션이 어찌됐건 하나 진급은 했습니다만 그래도 꽤나 낮은 직급군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많이 일을 가르쳐 주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뭐 같이 일할 이런 기회도 되게 많았다고 해요.
그러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친구가 본인보다 나이가 좀 어리고 그러지면서도 참 애가 똑똑하고 싹싹하고 예의도 바르고 인성도 올곧고 참 괜찮더래요. 애가 보면 볼수록 호감이 가더랍니다. 이 여자한테. 그냥 이 여자를 이름보다는 인턴이라고 칭할게요. 이 인턴 씨가 너무 보면 볼수록 좋고, 또 내가 착각을 하는 걸 수도 있지만 이 인턴 씨가 약간 나한테도 마음이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대요. 일을 하다 보면. 왜냐면은 다른 사람들한테는 안 그러는데 본인한테는 농담도 하고 까르르 웃기도 하고 상당히 리액션이 좋은 걸 봐서는 얘가 나한테도 조금 호감이 있구나라고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똘비가 외모가 조금 그래도 괜찮은 축에 속했다고 해요. 제가 전에 들은 거로는 나 싫어하는 여자가 많이 없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가지고 본인도 호감이 있으니까 조금 더 잘해주곤 했지만 여기가 회사잖아요. 회사는 암묵적인 룰이라는 게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사내에서 연애는 하지 마라. 사내에서 연애를 할 거면 무조건 결혼까지 해라. 결혼을 했으면 이혼하지 마라. 왜냐? 아시지 않습니까? 사귀다 헤어지면 둘 중에 하나는 회사를 나가야 될 것이고 이런 게 좀 있다 보니까 암묵적인 룰이 있기 때문에 대놓고 마음에 들어요. 저녁에 우리 둘이 만나서 술 한잔 할까요? 이런 류의 대화는 못 나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돌비님. 우리 하지 말란 짓을 할 때가 더 재밌어요, 사람이. 이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자꾸 뒤에서 꽁냥꽁냥 둘이 농담도 하고 이렇게 장난치고 일하다가 이게 쓱쓱 쿡쿡 찌르기도 하고 이런 게 너무 재밌더래요. 그러다가 똘비가 주말에 뭐 하냐고 물어보고 싶은데 조금 그 눈치도 보이고 좀 이러고 있는 찰나에 한쪽 공장동 뒤에서 둘이서 자재 하나 정리 좀 해주고 있었는데 그 인턴 씨가 얘기를 하더래요. 저기 똘대리님, 그래가지고 예, 그러니까는 혹시 주말에 뭐 하세요? 먼저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주말에요. 주말에 여자친구도 없는 남자가 그냥 침대에 누워가지고 천장이나 보고 있는 게 다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은연중에 다 얘기를 한 거예요. 여자친구가 없어서 주말에 할 게 없어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똘비가. 그러니까 인턴 씨가 그러면 저랑 영화 한 편 보실래요? 그러더래요. 똘비가 오랜만에 심장이 발칵발칵 뛰더래요. 이게 참 얼마나 좋은 기회냐. 그래가지고 영화요. 요즘 재밌는 영화가 있나요? 그러니까 돌비와의 하루라는 영화가 개봉을 했는데 이게 너무 재밌다고 한다. 그래가지고 그래요? 좋아요. 영화 보러 가시죠. 영화는 제가 쏠게요. 얘기를 하니까는 아니에요. 저한테 영화 티켓이 있어서요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애가 참 개념차 보이더랍니다, 진짜로. 그래가지고 손에 꼽던 주말이 왔어요. 기다리다가 주말에 옷도 다려가지고 반듯하게 입고 머리에다가 무스도 바르고 그렇게 나간 거예요. 딱 나가가지고 만나니까 이게 여기가 아무래도 공장이랑 사무동 같이 있고 회사에서는 그 옷을 유니폼을 줬거든요. 이런 것만 보다가 사복을 입은 걸 정말 오랜만에 보는데 아직 대학생이더래요. 사복을 입으니까 진짜 이렇게 바깥에서 주말에 보니까 더 예쁘네. 그래가지고 둘이서 팝콘도 나눠 먹고 영화 재밌게 보고 저녁에 영화 끝나고 밥 먹고 술도 한 잔 먹고 이렇게 분위기가 무르익었대요. 둘이서 술을 좀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마시다가 여자친구가 있냐, 남자친구가 있냐, 대학교 생활은 어땠냐, 회사 생활은 힘든 거 없냐, 이런 농담 저런 농담 하다가 어떻게 얘기를 좀 하다 보니까 분위기가 싹 무르익더래요. 뭔가 말할 타이밍이 자연스럽게 싹 오더랍니다. 그래서 똘비가 술도 좀 먹었겠다. 이게 이성의 끈이 놓아질랑 말랑해요.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은 나도 좋아. 우리 한번 만나볼래? 이 멘트를 지금 치고 싶은데 이거를 막 이성이 겨우 부둥켜 안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런데 인턴 씨께서 먼저 얘기를 하더래요. 저기 대리님, 그래가지고 왜? 그러니까는 제가 오빠라고 불러도 돼요? 그러더랍니다. 이게 진짜 살면서 얼마나 듣고 싶은 멘트입니까? 제가 오빠라고 불러도 돼요. 이 소리를 딱 듣는데 막 심장이 진짜로 막 바깥에 나와서 뛰는 느낌이더래요. 너무 좋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오빠 좋다. 그러면 나는 우리 인턴 씨를 뭐라고 불러야 될까?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똘비가. 그러니까는 글쎄요, 뭐라고 부르고 싶으세요?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이거 얼마나 말만 들어도 그냥 꽁냥꽁냥 재밌습니까? 그래가지고 자기야라고 할까? 농담 반 이렇게 섞어가면서 얘기를 했더니 좋아하더랍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둘이 1위를 하기로 했대요. 진짜 여자친구도 생기고 했는데 회사에선 또 이걸 티를 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2배로 스릴 있고 2배로 짜릿하더래요.
회사에서 둘이서 뭐 이렇게 일할 때 꽁냥꽁냥 안 보이게 장난치고 이러는데 이게 너무 재밌고 너무 얘랑 같이 있는 게 행복하고 그러더래요. 그렇게 이 인턴 씨하고 쭉 만남을 갖고 있었어요. 만남을 갖고 있었는데 이게 똘비가 30대 그 초반이니까 아직 부모님이 좀 젊으시잖아요. 그런데 어머니가 조금 몸이 많이 안 좋으셨거든요. 그런데 어머니가 끝내 병투병을 하시다가 못 이기고 돌아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머니 모친 상이니까 상이 났으니까 회사에다 이야기를 하고 상을 치르고 있었대요. 살면서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건 굉장히 큰일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되게 슬픔에 잠겨서 그렇게 상을 치르고 있는데 3일상을 치르니까 둘째 날에 회사 직원분들이 다 오셨대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보면은 뭐 과장님도 오셨고 사무실 직원을 다 왔고 당연히 여자친구 인턴 씨도 같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한쪽에서 식사 대접하고 인사하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회사분들은 좀 빨리 빠지시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고 빠졌대요. 그래서 인턴 씨도 같이 이제 들어갔고 다 가고 밤 한 12시가 좀 넘었을까? 인턴 씨가 다시 오더래요, 장례식장을. 그래가지고 어떻게 왔어? 그러니까는 오빠 혼자 왔어요. 뭐 회사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래가지고 지금 아무도 없어. 늦었는데 왜 왔어? 그러니까는 제가 어떻게 집에 가 있어요. 제가 일이라도 도울게요. 그러더래요. 야, 이게 얼마나 애가 착합니까? 그래가지고 아니다, 네가 도울 거 없다. 여기 오신 조문객분들도 거의 다 가실 시간이고 하니까 피곤할 텐데 들어가서 쉬어라. 너는 내일도 출근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랬더니 끝까지 같이 있겠다고. 그래서 옆에 끝까지 같이 있더래요. 한쪽에 우두커니 앉아가지고. 그렇게 1시가 좀 넘고 대부분의 조문객들이 다 가셨어요. 남아있는 조문객들은 아버지 지인분들 몇 분만 계실 뿐이었어요. 여기 장례식장이 아버지 아는 분이 운영하는 장례식장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분도 그 늦은 시간에 와서 같이 계셨다고 해요. 인사를 하면서 이제는 아버지랑 아버지 지인밖에 없으니까 어찌됐건 인사를 시켰대요. 근데 아버지가 누구냐고 그래가지고 아버지 회사 직원분이시고 제가 지금 교제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인사를 시킨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지나갔대요. 그렇게 지나갔는데 여자친구가 야, 이러기가 쉽지 않잖아요. 사귄 지 지금 뭐 10년이 된 것도 아니고. 옆에서 그렇게 다 도와주니까 너무 고맙고, 아버지도 참, 네가 지금 만나고 있는 여자애가 참 괜찮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래요. 그래가지고, 뭐 한번 더 잘 만나보겠습니다 하면서 상을 다 치르고, 회사에 나가서 다시 업무에 복귀를 했대요. 그 일을 계기로 여자친구가 더 좋았다고 합니다. 이 친구하고는 결혼까지 염두에 두고 진지하게 만나야겠다 이렇게 생각도 들었고요. 똘비가. 그렇게 한참 만나는데 여자친구가 오빠 오늘 우리 집 와서 밥 먹을래?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 보통 퇴근하면은 밖에서 사 먹잖아. 사 먹으면 비싸잖아. 오빠 그러지 말고 내가 장을 봐놓은 게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우리 집에 가서 밥을 먹자 그러더래요. 그래? 그럴까? 하고 여자친구 집에 간 거예요. 여자친구 집은 그 전에도 몇 번 왔었어요. 한 2-3번 왔었는데 여자친구가 자취를 했으니까 여자친구 집에 가니까 여자친구가 김치찌개도 끓여주고 된장찌개도 끓여주고 이렇게 찌개를 끓여주더래요. 그렇게 몇 번 이렇게 여자친구 집에서 뭐 식사 데이트라고 하면은 그렇게 데이트를 하면서 노는데 어느 날은 여자친구가 요리를 하는데 좀 특이한 게 보이는 거예요. 뭐가 보였냐면 냉장고를 이렇게 열더래요. 우리 냉장고 제일 밑에 칸에 보면은 야채 칸 있지 않습니까? 그 야채 칸을 열더니 제일 깊숙한 곳에서 투명 생수병 하나를 이렇게 빼더래요. 생수병을 빼가지고 그거를 예를 들어 김치찌개면 김치찌개에다가 이렇게 쪼르륵 넣더래요. 그런데 들어가는 그 양념이 좀 뭔가 걸쭉해 보이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저게 뭔가 색깔은 투명했는데 근데 멀리서 핸드폰 하면서 뭐 이렇게 보니까 자세히는 이제 안 봤는데 매번 식사를 할 때마다 그거는 무조건 넣더래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자기야 그거 뭐야? 무슨 양념이야? 그랬더니 효소래요. 효소. 소화도 도와주고 뭐 엄마가 이렇게 싸준 효소라고. 이거랑 먹으면 식사하면은 소화도 잘 되고 진짜 좋다. 몸에 좋다고. 그래. 그냥 그러고 말았대요. 그러다가 여자친구 집에서 잠도 잤거든요. 잠을 자다가 목이 마려서 자다가 새벽에 깼대요. 화장실로 가고 싶고 그래서 화장실 갔다가 냉장고 문을 열고 생수 하나 빼가지고 벌컥벌컥 마시고 냉장고 문을 쓱 닫다가 문득 그 효소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채 칸을 열고 효소를 이렇게 빼서 봤대요. 그랬더니 조금 투명하기도 하고 조금 뭐 이렇게 생긴 물인데 양이 많지는 않았대요. 한 100ml 정도? 100ml 좀 못되게 이렇게 딱 있는데 이게 무슨 효소지? 하고 뚜껑을 까가지고 하고 냄새를 맡아본 거예요. 냄새는 좀 역했대요. 좀 이상했대. 이상한 냄새였대요.
이렇게 보다가 이거 참 희한하네. 이걸 뭐 왜 넣지? 하고 뚜껑을 닫아서 다시 원자리에 넣어놓고 옆에서 잤대요. 푹 자는데 그날따라 소변이 마려워서 깨기도 했고 잠 자체를 깊이 못 잤대요. 그날 자고 있는데 뭔가 느낌이 조금 머시기 해가지고 이렇게 자다가 살짝 눈을 떴대요. 어둡죠, 방이 어두운데 옆에 실루엣이 딱 보이더래요. 여자친구가 앉아있더래요. 그러면 여자친구가 자기 쪽을 보는 것 같더래요. 근데 본인은 옆에 누워있으니까 눈을 살짝 떴다가 그냥 다시 이렇게 감았대요. 여자친구도 뭐 화장실에 가고 싶은지 모르니까 이렇게 있으니까 여자친구가 오빠 사랑해. 오빠가 난 너무 좋아. 진짜 이 오빠를 가지고 싶다. 오빠는 내 건데. 좋아. 막 글더래요, 옆에서. 그래서 아니 뭐 사랑하는 사람이 나 좋다고 해주는데 뭐 그게 그렇게까지 공포스럽게 다가오진 않았대요. 이러고 있으니까는 어디로 도망가면 안 된다. 너는 항상 내 옆에 있어야 된다. 알았지? 말 잘 들어야 돼. 아니면 갈기 팔다리를 찔러서 죽여버릴 거야, 너 같은 놈. 그러니까 꼭 내 옆에 잘 있어. 찢어 죽여버리기 전에, 알았지?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상상치도 못한 멘트들이 여자친구 입에서 막 나오더래요. 똘비가 자다가 꿈을 꿨나 어쨌나 몸이 조금 얼어붙더랍니다. 가만히 있었대요.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그렇게 한참을 혼자서 꽁시랑꽁시랑 비슷한 내용을 되풀이를 하다가 히히 하고 웃더래요. 웃더니 본인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어 주더래요. 그러면서 다가오더니 입맞춤을 쪽 하더니 옆에 들어누워 다시 자더랍니다. 야, 똘비가 너무 공포스럽더래요, 이 여자가. 그리고 자고 아침에 일어났죠. 출근 같이 해야 돼요. 일어나자마자 부랴부랴 양치하고 뭐 세수하고 옷 다시 주워 입고 똘비가 본인 차 운전하고 쭉 회사 출근을 하는데 어저께 그 일이 있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약간은 행동이 조금 뭐 서툴렀었나 봐요. 뭔가 어색했죠.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오빠 왜 그래? 뭐 안 좋은 일 있어? 왜 이렇게 오늘따라 아침부터 사람이 딱딱할까? 글더래요. 그래가지고 아니 잠을 잘못 잤나 봐. 인턴아 너는 자면서 이렇게 많이 뒤척이니? 그러니까 나야 자니까 모르지 왜? 글더래요. 그래서 아니 내가 잠을 그냥 잘못 잤나 봐. 신경 쓰지 마. 목도 당기고 죽겠다. 그러니까는 그래? 그 오빠 저녁에 우리 집에 와. 우리 집에서 밥 먹고 내가 목이랑 어깨랑 마사지 해줄게. 막 글더래요. 그래가지고 아니야 오늘은 나도 집에 가서 아버지 혼자 계시잖아. 내가 아버지 좀 돌봐야지. 그러니까는 알았어. 글더래요. 그리고 나서 회사에서 점심 식사를 마치고 같은 동료들하고 담배 피고 놀고 있는데 쓱 오더니 손짓을 멀리서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잠깐만요 하고 저쪽으로 갔대요. 여자친구 쪽으로. 그래서 왜? 그러니까는 오빠 저녁에 우리 집에서 밥 먹자니까? 글더래요. 그래가지고 아니 아빠 혼자 계시잖아. 그러니까는 다음에 먹으면 되지 왜? 그러니까는 나 혼자 밥 먹기 싫어. 아버님 내가 드실 음식 배달시켜드릴 테니까 우리 집에 와서 자자. 그래요. 그래가지고 아니 자기야 아버지 혼자 계신 것도 뻔히 알고 어저께 자기 집에서 밥 먹고 잤잖아. 그러니까 나도 아버지 좀 챙겨야지. 그러니까는 여자친구가 아버님이 애기도 아니고 뭘 챙겨. 오빠가 집에 가서 뭐 할 건데 밥 차릴 거야? 아버지 모시고 뭐 짝짝꿍이라도 할 거야? 뭐 하려고? 아버지랑? 나랑 있으면 되지. 왜 이렇게 오바를 해? 글더래요. 그래가지고 자기야 나 되게 낯서네. 왜 그렇게 생각할까?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아니야 그냥 오빠랑 너무 있고 싶어서 그랬어. 아니야 오빠 내가 미안해 하고 들어가 버리더랍니다. 똘비도 좀 기분이 안 좋았대요. 그래가지고 퇴근하고 잘 가 그러고 바로 그냥 차 타고 본인 혼자서 집으로 웅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랑 저녁 식사하고 뭐 아버지는 TV 보시고 똘비는 컴퓨터 하고 그러고 있는데 여자친구한테 전화가 오더래요. 자기야 받으니까 오빠 밥 먹었어? 그리고 아버지랑 밥 먹었지. 그럼 할 거 다 했네? 우리 집으로 빨리 와. 글더래요. 그래가지고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는 아버지랑 밥 먹고 할 거 다 했잖아. 우리 집으로 빨리 오라고. 나 아직 밥 안 먹었어. 오빠랑 밥 먹으려고 지금 준비 다 해놓고 앉아서 기다리는 중이야. 글더래요. 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핸드폰 진동이 웅 하고 울리더래요. 그래서 봤더니 문자 메시지로 사진을 보냈더래요. 식탁에 밥 2공기에 찌개 하나 딱 반찬 놔져있는 그 식탁. 오빠 올 때까지 기다릴 거니까 어서 와. 뚝 끊더래요. 야, 이 여자가 이거 조금 이렇게 집요한 구석이 있구나 싶었대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좀 나갔다 올게요. 그리고 여자친구 집으로 갔대요. 여자친구 집에 쓱 가가지고 그 도어락 비밀번호도 아니까 누르고 들어갔답니다. 딱 들어가가지고 왜 그래 도대체? 그러니까는 환하게 웃으면서 오빠 어서 앉아. 그래갖고 앉았대요. 그러니까는 어서 먹자. 글더랍니다. 찌개고 뭐고 밥이고 차디 차요. 다 식어가지고 여자친구가 배가 많이 고팠는가 우걱우걱 잘 먹더랍니다. 똘비는 밥도 먹었고 상황이 좀 불편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야 일단 먹어 하면서 똘비도 이제 젓가락도 좀 하면서
자기 왜 그래? 요즘 뭔 일 있어? 그러니까는 여자친구가 막 밥을 먹다가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입에 밥을 한가득 머금은 상태로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더래요. 그래가지고 왜 그래? 그러니까는 그냥 오빠랑 오늘은 밥 한 끼 먹고 싶었다고, 너무 외로웠다고 막 그러더래요. 어제도 나랑 있었잖아. 무슨 말이야 그게. 그러니까는 오빠는 나 버릴 것 같다고, 왠지 느낌이 그래가지고 나 너무 싫다고, 오빠랑 같이 있고 싶다고 막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야, 너 왜 그런 생각을 하지? 내가 회사, 그 다음에 우리 집 아니면은 자기 집 세 군데만 왔다 갔다 하잖아. 내가 평상시에 뭐 의심을 살 만한 행동을 했나? 그러니까는 그게 아닌데 그냥 자꾸 그런다고. 뭐가 그러냐고. 어저께 자다가 꿈을 꿨는데 오빠가 나를 너무 매몰차게 버리고 다른 여자 만나러 가는 꿈을 꿨다는 거예요. 너무 오빠가 미웠다고. 그래서 자다 말고 깨가지고 오빠를 바라보면서 내가 막 저주도 퍼부었다가 사랑한다도 말했다 그랬는데 마음이 너무 좀 안 좋다고, 오빠 다른 여자한테 마음 있는 거 아니지 막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똘비가 이해가 좀 되더랍니다. 아, 그래서 얘가 어저께 자다 말고 일어나서 그 짓거리를 하고 있었구나. 아, 그런 거였니? 사실은 오빠가 어저께 네가 한참 그 꿍시렁거릴 때 오빠 살짝 깼었는데 네 모습이 너무 이상해서 그랬지. 오빠가 그래서 좀 어색했지? 아유, 너 같아도 이상했을 거야. 그렇잖아.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막 이렇게 좀 울면서 슬픈 표정을 하다가 갑자기 멈칫하면서 되게 당황을 하더래요. 오빠 깨 있었어? 그래가지고 그때 옆에서 네가 자꾸 속삭이는데 그래갖고 깼나 아무튼 살짝 깨졌는데 네가 그러더라고. 오빠도 야 무서웠어 야. 그러니까는 왜 말 안 했어?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너도 무슨 사정이 있었나 보다 했지. 그러니까는 오빠 그럼 하루 종일 오빠는 나를 미친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겠다 그지? 내가 이 말 안 했으면은 진짜 다 미친이었겠다 그지? 오빠는 내가 미친으로 보여도 절대 내색 안 하는구나. 와, 우리 오빠 진짜 무서운 사람이구나. 진짜로 내일이라도 나도 모르게 날 버리고 떠날 수 있는 남자구나. 그러더래요. 사고방식이 너무 무섭더래요, 이 여자가. 그래서 너 왜 말이 또 그쪽으로 흐르냐? 막 그러니까는 오빠 나 안 버릴 자신 있냐고. 자신 있다고. 우리가 그래서 사람이 만나다가 헤어질 수는 있는데 내가 다른 여자를 만나면서 다른 여자한테 먼저 마음이 생겨서 너랑 헤어지자고는 내가 안 할 자신이 있어. 그런 식으로는 안 헤어져. 그동안 그렇게 살아오지도 않았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여자친구가 딱 거기서 말꼬투리를 잡더랍니다. 그렇게 안 살아왔으면 다른 여자들하고는 어떻게 했었어 오빠? 나 말고도 맞다 다른 여자친구들이 많았겠다. 걔네들하고는 어떻게 헤어졌어? 걔네들 만날 땐 좋았어? 이뻤어? 사진 있어? 나도 좀 같이 보자. 오빠는 아직도 그러면 옛날 여자친구 이런 모든 기억을 잘 간직하고 있구나. 나 만나면서도 생각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말이 또 흘러가더랍니다. 정상적인 대화가 안 되더래요, 얘가. 상태가. 얘가 눈이 딱 느낌이 그런 느낌이었대요. 뭔가 신들린 무당의 눈? 약간 이런 눈빛이었대요, 얘가. 광기가 서려가지고 야, 너 왜 그냐? 왜 그런 식으로밖에 생각을 못해? 하면서 그날 밤 오지게 싸웠대요. 아무리 싸우고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뭔가 이야기를 하려고 해도 얘한테는 통하질 않더래요. 그래서 벌떡 일어났대요. 야, 더 이상 이야기는 못하겠고 일단 오빠는 집에 가서 잘라니까 오늘은 이쯤 대화를 그만하자 하면서 일어났답니다.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앉아. 그러면 갈 때 가더라도 찌개는 먹고 가. 그러더래요. 이게 또 무슨 미친 소린가 싶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찌개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아이고 진짜 너 정신 차리면 다시 연락하세요. 그러고 나왔대요. 그리고 차에 타가지고 창문을 좀 열어놓고 담배를 빡빡 폈대요. 얘가 이런 애였나. 와, 어떻게 이렇게 두 얼굴일 수 있지? 나오기 전에 술 먹었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래요. 근데 핸드폰 그 진동이 우웅 울리더래요. 보니까는 문자가 막 와있더래요. 오빠 집으로 바로 와줘. 오빠 바로 안 오면 내일부터 나는 세상에 없어. 오빠 이렇게 내가 가도 오빠는 괜찮은가 봐. 오빠 좀 극단적인 뭔가를 암시하는 문자가 막 오더래요. 또 어떡해요. 얘 눈이 오늘 뭔가 일을 내도 낼 것 같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차에 있다가 바로 올라갔대요. 삐삐삐삐 딱 번호 치고 문 덜컥 열고 바로 딱 들어갔대요. 이게 이제 혼자 자취하는 방이다 보니까 문 열고 딱 들어가면 바로 식탁이 보여요. 근데 여자친구가 희한한 짓을 하나 하고 있더래요. 그 효소가 가득한 생수병 있죠. 그 생수병 뚜껑을 열고 생수병에다가 뭔가를 넣고 있더랍니다. 걸쭉한 본인의 침을 거기다 넣고 있더랍니다. 이 생수병에 모여있던 물은 침이었어요. 침. 본인의 침을 틈나는 대로 그렇게 모아서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요리할 때마다 섞어서 남자친구한테 내준 거예요. 계속. 딱 들어가서 그걸 보는데 저 병이 뭔지도 알고 그동안 계속 뭘 섞어서 준지도 알겠고 뭐야? 구역질이 좀 치밀어 오르더래요.
그래가지고 딱 들어가자마자 야, 너 뭐하냐? 그랬더니 여자친구가 쫙 걸쭉하게 뱉던 거 마저 그냥 끝까지 쫙쭉 빨아갖고 내뱉고 뚜껑 딱 닫고 냉장고에 탁 넣더래요. 그러면서 왜 오빠? 그러더래요. 되게 태연하게. 그래서 너 지금 저기다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효소 만들었잖아. 그러더래요. 뭔 개소리야! 막 뭐라고 하니까는 밥 먹을 때 침이 하는 역할이 아주 커, 오빠. 오빠 뭐 이과 나오지 않았어? 뭐 그거 하나를 모를까? 오빠 앉아봐. 하던 얘기 마저 하자. 막 그러더래요. 와, 얘가 눈알이 뒤집혔구나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보고서도 더 이상 만나기가 좀 그러더래요. 그래서 됐고, 와, 생각 좀 하자. 생각 좀 하고 회사에선 내색하지 말고 일단은 나 오늘 갈게. 너랑은 같이 못 있겠다.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갑자기 부엌에서 칼을 확 빼더래요. 그러면서 본인 이렇게 대더랍니다. 그거를. 오빠 나가면은 이 상태로 그대로 앞으로 점프해갖고 그냥 나 죽어버릴 거라고. 똘비가 왜 그래 왜 그래 그러니까는 더 기세등등해갖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똘비가 가갖고 일단 막 달랬대요. 그러지 마라. 칼 내려놔라. 그러니까는 아니다고. 오빠 바지랑 팬티 다 벗어. 막 그러더래요. 그게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바지랑 팬티랑 다 벗어서 창밖으로 던지라고 빨리. 깨벗은 상태로 나갈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는 다 벗어서 밖에다 던지라고 막 그러더래요. 그걸 보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싶더래요. 그래가지고 똘비가 내린 판단은 뭐였냐면 집에서 나왔대요. 네. 뒤지든가 말든가 모르겠고 나왔대요. 나와서 경찰에다 신고를 했대요. 지금 여자친구가 이런 상황인데 빨리 좀 와주셔라. 자를 할까 두렵다. 그래서 오밤중에 경찰분들까지 오셨대요. 그랬더니 여자친구가 너무 태연하게 경찰한테 그냥 연인 사이에 다툼이 있었던 것 뿐이라고, 내가 오해가 좀 있었다고, 경찰분들 그러지 마시라고. 여기서 경찰이 더 해줄 수 있는 것도 없대요. 그렇게 가면서 똘비도 갔어요. 그날 그렇게 일단락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회사에서 만나야 하잖아요. 마주쳐야 되잖아요. 애써 모른 척 했답니다. 애써. 인턴 씨가 옆에 와가지고 옆구리를 콕콕 찌르고 문자로 오빠 뒤로 와봐. 오빠 막 오는데 오빠 소리만 들어도 이제 막 토가 쏠릴 정도였대요. 일단은 다 무시를 했대요. 다 무시를 하고 이거 대꾸도 하면 안 되겠고, 그렇게 한 일주일간 뭐 대꾸를 좀 안 했대요. 그랬더니만 여자친구가 조용하더랍니다. 얘가 회사에서도 본인한테 눈길도 별로 안 주더래요. 그래서 오케이, 이쯤이면은 뭐 암묵적으로 서로 헤어지는데 동의를 했겠지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렇게 이 정도까지 흐르고 나서 이제 같은 부서장님이 회식을 하자고 했대요. 그래가지고 여긴 인턴 씨는 안 부르고 몇몇 남직원들만 해가지고 조금 교외에 있는 그 가든에서 닭도리탕에다가 소주를 한 잔 거나하게 걸쳤답니다. 여기 아는 집이고 팔아줘야 된다고 해서 거기서 맛있게 밥을 먹고 대리를 싹 부른 거예요. 대리를 다 불러가지고 도시 쪽으로 그냥 다 나오는 길이었다고 합니다. 똘비가 대리를 불렀으니까 조수석에 앉아 있었대요. 그리고 딱 나가는데 조수석에 있으니까 운전할 때는 못 봤던 여러 가지 것들이 보이잖아요. 여유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쭉 나오는데 뭔가 차 뒤쪽에서 계속 라이트 불빛이 따라오는 것 같더래요. 그래가지고 옆에 대리기사님한테 기사님 저기 혹시 룸밀러 뭐 좀 안 보셔도 되죠? 그러니까 대리기사님이 예 괜찮습니다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룸밀러를 조수석 쪽으로 틀었대요. 뒤를 보려고 룸밀러 틀어서 이렇게 뒤를 계속 봤대요. 그랬더니 차 한 대가 쭉 따라서 나오더래요. 계속. 근데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똘비가 기사님 2차로로 속도를 좀 많이 줄여주시겠어요? 한 60 정도까지 좀 줄여주십시오 얘기를 한 거예요. 교회에서 들어오는 길이니까 여기가 제한 속도가 80인데 60까지 줄였으니까 보통은 제껴서 가죠. 근데 꿋꿋이 뒤에 따라오더래요. 시내에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일부러 골목골목을 좀 돌았는데 약간은 거리를 두고 계속 따라오더래요. 차가 한 대가. 신호에 걸렸어요. 그 차가 뒤에 딱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느낌이 너무 쎄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여자친구한테 전화를 걸었대요. 너무 이게 확증적인 느낌이 하나 있어가지고 딱 전화를 거니까는 여자친구가 바로 받더래요. 오빠 그러더래요. 그래서 어디니? 오빠 나 잠깐 나와 있어 그러더래요. 그래서 어디 나와 있어? 그러니까는 아니 뭐 친구랑 일이 좀 있어가지고 좀 나와 있어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지금 어디니? 그러니까는 아니 좀 멀리 나와 있어. 오빠 왜?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런데 하면서 똘비가 운전석에 있는 핸들 클락션을 빵 하고 누른 거예요. 조수석에서 빵 하고 누르니까는 아시죠? 수화기 소리는 한 1초에서 2초 있다 소리가 나오는 거. 빵 누르니까는 한 1점 몇 초 있다가 수화기 속에서도 빵 소리가 나더래요. 소름이 확 돋더래요.
얘가 나한테 눈길을 안 주고 암묵적으로 헤어진 줄 알았더니 나를 24시간 미행을 하고 있었구나 싶은 거예요. 그때 딱 느껴졌대요. 그래가지고 너 뭐하냐? 너 나 따라다니냐? 그랬대요. 그 여자친구가 무슨 소리야? 내가 왜? 막 긁더래요. 그래가지고 또 다시 한번 클락션 빵빵 눌렀더니만 수학에서 잠깐 텀을 두고 빵빵 소리가 나더래요. 야, 여기 앞에 사거리 지나서 우측에 여기 서봐. 그랬대요. 근데 여자친구가 조용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사거리에다 차를 세웠대요. 그리고 대리기사님한테 기사님 잠깐만 기다려주시라고. 그리고 뒷차로 갔대요. 여자친구가 운전을 하고 있더래요. 렌트카였대요. 차는. 여기서 뭐하니 너? 또 뭐하는데 뭐 사람 따라다니고 이러니?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막 오빠 해도 너무한다고. 진짜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냐고. 나한테 약속하지 않았냐고. 이런 식으로는 안 헤어진다고. 약속하지 않았냐고. 그래서 막 울더래요. 차에서. 오빠한테 진짜 미안하니까 오빠를 너무 사랑해서 너무 좋아해서 내가 잠깐 미쳤었다. 진짜 미안하다 오빠. 나 한 번만 더 기회를 줘라. 막 긁더래요. 그러면서 우리 집에 가서 그럼 얘기만 좀 나누자. 오빠가 커피 마실 거 사와라. 내가 만든 거 오빠 안 먹을 거 아니냐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똘비가 듣는데 좀 긁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오늘 확실히 매듭을 짓자 싶어서 집으로 가 있으라고. 니네 집으로 갈 테니까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편의점에 들려가지고 음료수를 몇 개 샀대요. 이 여자친구 집에는 생수도 못 먹겠더래요. 그래서 음료수 몇 개 사들고 여자친구 집을 가는데 늦은 시간이에요 지금. 뭐 근다고 해서 막 새벽은 아니고요. 이 늦은 시간에 전화가 이렇게 울리더래요. 그렇게 봤더니 아버지더래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그러니까 너 언제 들어오냐? 그래가지고 저 뭐 여자친구 집 잠깐 들렸다가 갈게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여자친구랑 같이 있어? 아니요 지금은 저 혼자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러면은 아빠가 문자 하나 넣어줄 테니까 여기로 좀 전화 좀 넣어봐라 하고 끊으시더래요. 그 문자가 이제 와서 그 번호로 전화를 했더니 그분이 누구였냐면은 그 장례식장 사장님이셨대요. 그래가지고 예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얘기를 하니까 뭐 아버지하고 뭐 이런 관계인데 아시죠? 그래가지고 예 알아요. 그러니까 말 편히 할게. 그래서 예 그때 앉았던 여자가 여자친구라고 그랬지?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여자친구였죠?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는 였죠? 헤어졌어?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니요 지금 헤어지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상하지? 그러더래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어디서 만난 여자야? 회사 인턴으로 들어서 만났습니다. 어서 빨리 헤어져. 그거 이상한 애다? 그러더래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아버지 친구분이, 지인분이 아시냐고 이걸. 그래서 뭐 때문에요? 어떤 부분에서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유명한 여자였더만요. 장례식장을 가면 빈소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빈소 들어가는 그 앞쪽 복도 쪽을 보면은 앉을 수 있게 의자도 좀 해놓고 이런 시설들이 갖춰져 있잖아요. 주말이면 거기에 와서 하루 종일 앉아 있는데요. 층수 바꿔가면서. 어떤 때는 오고 어떤 때는 안 오고 하는데 이쪽 일을 하시는 분들 모임이 좀 있대요. 그 얘기를 하다가 이 여자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이 여자가 장례식장을 옮겨 다니면서 그렇게 주말에 계속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친구분이 본 게 있어요. 본인 눈으로 직접 본 게 있어요. 이 여자애가 층수를 바꿔가면서 하루 종일 오르락내리락 하거든요. 어떤 타이밍에 움직이냐면은 우리 장례식장에 가면은 이렇게 상주분들, 유가족분들 이렇게 웃으면서 아이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식사하셨어 이렇게 하잖아요. 멀쩡해 보이잖아요. 그러다가 추모하는 시간이 있어요. 중간중간. 추모하는 시간에는 유가족들이 오열을 하잖아요, 보통. 그때 슬펐던 것들을 터트리면서 막 오열하고 하잖아요. 이 오열하는 타이밍만 쫓아다녀요, 층마다. 빈소 앞을. 뭐야? 유가족들이 거기서 막 울부짖으면서 막 오열하면은 그때는 그 빈소 그 옆에 딱 붙어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미소를 감추고 이러고 서 있는다는 거예요, 그 여자가. 이거를 층마다 돌아다니면서 그 짓을 한대요. 그래가지고 몇 번 내쫓았대요. 당신 뭐냐고. 나 조문 왔다고. 누구 조문 왔는데? 막 대답 못하고. 유명한 여자래요, 이 여자가. 아니 그런 짓거리를 왜? 이유는 모른대요. 이유는 모르겠다고. 우와. 그런데 그 제정신 아닌 여자라고. 너 내가 그래가지고 너 한번 부르려고 했는데 잠깐만 너 전화기 문자 한번 봐봐. 그래서 문자가 왔대요. 그랬더니 CCTV 사진을 이렇게 찍어서 보냈더래요. 이게 사진의 사진이다 보니까 정확히는 안 보입니다만 사진 이렇게 보니까 여자친구가 맞더래요. 보니까 예, 여자친구 맞아요. 그러니까 맞잖아. 그지? 내가 몇 번 쫓아내고 우리 직원들도 몇 번 쫓아내서 딱 보니까 알겠더라니까. 무섭더라니까. 나랑 딱 눈이 마주쳤는데도 뻔뻔하게 이렇게 앉아있더라니까. 오늘은 마치 나 여기 진짜 조문 왔는데 이 표정이었어. 헤어져 빨리. 그냥 이상하다니까 막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알겠다고. 안 그래도 지금 헤어지려고 한다고. 그러니까는 그런 아이는 함부로 상대하지 마. 그냥 갈 길 가. 그래갖고 회사를 또 같이 다녀요. 그러니까 아무튼 네가 잘해. 네가 잘하고 너 다 컸으니까 뭐 네가 남자인데 뭔 일 있겠냐마는
잘해라. 아무튼 그러고 끊으시더래요. 끊고 여자친구 집에 이제 도착을 했어요. 여자친구 집에 들어갔죠. 들어가가지고 음료수 놓고 얘기를 했대요. 성격이 좀 안 맞는 것 같다. 가치관도 많이 다른 것 같고 다른 여자 생긴 거 아니다. 나 여자 없다. 그런데 그냥 일에 좀 더 전념하고 어머니도 돌아가신 지 별로 안 됐고 나 지금 마음이 많이 나도 힘드니까 우리의 사랑은 여기까지로 정리를 하자.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 여자친구가 매달리더래요. 사실은 오빠 내가 많은 힘든 일이 내 개인적으로도 있었고 그래서 내가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가 없었고 막 구구절절한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똘비가 너 그런데 장례식장 주말에 가가지고 하루 종일 있고 너 뭐 그런 적 있어?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오빠 있지? 왜? 왜 그런 짓을 했어? 그러니까는 오빠 내가 너무 힘드니까 그러더래요. 힘든데 네가 장례식장을 왜 가 이놈아. 그러니까는 오빠 힘드니까 장례식장에 가지 오빠. 울부짖는 사람들 보면 얼마나 불행하고 슬퍼. 나는 근데 안 슬프잖아. 힘어들어 갔다고. 오빠도 해봐. 거기 있는 사람들 표정 한번 보라고. 바깥에 있는 진짜 이쁜 애들 그 자리에서만큼은 진상된다? 오빠 그런 건 바보라니까? 세상에 그날만큼은 내가 제일 행복한 사람이야 오빠. 딱 그래서 가는 거지 다른 뜻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와 얘는 진짜 미쳤구나 싶더래요. 진짜 그 순간. 그래서 너는 지금 그 이야기를 나한테 하면서 이게 이상하다, 정상적이지 않다 이런 생각 하나도 안 들어? 그랬더니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래요. 여자친구가. 그래서 나 일단 갈 테니까 그런 줄 알고 회사에서는 내색하지 말고 아니 내색하려면 해. 그냥 내가 회사에다가 죄송합니다. 내가 인턴하고 사귀었는데 헤어졌습니다. 얘기하려니까 네 맘대로 하고 나는 간다. 그러니까 막 여자친구가 막 오더니 바지끄레기를 잡고 막 늘어지더래요. 나랑 5분만 더 얘기하자고. 5분만 더 얘기하자고. 근데 똘비가 느낌이 진짜 쎄하더래요. 느낌이 뭔가. 진짜 느낌이 쎄해가지고 발로 팍 이렇게 사람을 걷어찬 게 아니고 이렇게 매달려 있는 사람을 뿌리치는 거 있죠? 세게. 딱 뿌리치니까는 아무래도 힘이 있다 보니까 식탁 밑으로 옆으로 탁 꼬꾸라지더래요. 보통 그러면 이렇게 살짝 부딪히고 하면은 막 여자라면은 하면서 울든가 막 그럴 건데 딱 하자마자 그 우리 뭐 그 작은 강아지를 타다다다닥 하면 달려오는 거 있죠? 이렇게 네 발로. 탁 차자마자 타다다다닥 하면서 다시 와갖고 발에 탁 달라붙더래요. 얘가 너무 무섭더래요. 다시 발로 더 세게 빡 걷어차고 이번에는 현관으로 막 뛰어나갔대요. 현관으로 막 나가가지고 딱 나가는데 야 진짜 영화같이 남자 2명이 이쪽 약간 오피스텔 비슷한 구조였는데 들어보니까 딱 서 있더래요. 복도에. 이쪽으로 걸어오고 있는 중이었대요. 근데 똘비가 딱 그걸 보자마자 느낌적인 느낌으로 쟤네는 날 잡으러 왔다란 느낌이 탁 들더래요. 근데 이 남성분들 2분은 본인이 문을 벌컥 열고 딱 나오니까 큼짓하더니 그대로 걸어서 오더래요. 예. 근데 똘비는 뭔가 느낌을 정확하게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구조가 어땠냐면은 들어보니까 엘리베이터를 타려면 문에서 나가서 왼쪽으로 가야 되고 오른쪽 끝으로 가면은 거기에 비상구가 있었대요. 비상구 쪽으로 뛴 거예요. 구조를 아니까. 나가자마자. 그러니까 그 뒤에서 들려오는 여성의 절규 소리가 들리더래요. 따라 나오더니 그 여자친구도 봤을 거 아니에요. 그 남성 2명을. 잡으라고! 하고 소리를 지르더래요. 근데 남성분들이 안 뛰더래요. 뛰질 않더래요. 근데 잡으라고 소리를 듣는 순간 뭔가 지금 이게 있구나 싶었던 거예요. 똘비가. 그래가지고 나오자마자 막 계단을 막 거의 널러가서 내려와가지고 차를 끌고 황급하게 집으로 가서 집에 들어가니까 아버지가 얘기를 좀 하자고 그러죠. 아버지 친구분이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한테도. 똘비가 아버지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은 이런저런 일이 있었고 오늘 이렇게까지 일이 있었다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가 막 화를 내시더래요. 그 나이 먹고 사람 보는 눈이 그렇게 없냐고 너는 막 뭐라고 하시면서 그 늦은 시간에 그 장례식장 하는 지인분한테 전화를 걸더래요. 그리고 얘기를 하더래요. 얘에 대해서 좀 알아봐라. 돈이 필요하면 돈을 내주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어둠의 꼬봉 형님 사무실에 의뢰가 들어왔던 거예요. 저는 그쪽 지역에 한해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버지 지인분이 장례식장 일을 시작을 할 때 원래 장례식장이 그러진 않겠지만서도 그 지역구 소위 말해서 건달들하고 친분이 좀 많대요. 저도 이건 그냥 들은 거라 잘 모르겠습니다. 실제는. 그래서 그쪽을 타고 해가지고 제가 지금 10년이 훨씬 넘은 얘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이때가 그 소위 말하는 먼 사무실 흥신소가 활개를 치는 시기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의뢰가 들어와서 이쪽 사무실에서도 알아봤던 거예요. 알아봤는데 이게 파면은 진짜로 이 사람 주변까지 싹 판대요. 제대로 싹 파고 나서 그 직원분이 어둠의 꼬봉 형님 그 사무실 들어오면서 야 이런 미친 여자 우와 하면서 들어왔던 거예요. 왜 그렇냐, 장례식장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 여자가 봉사활동도 엄청 많이 나갔대요.
봉사활동을 나가서 무슨 짓을 하다 걸렸었냐면은 그 독거노인분들 있죠. 이런 분들 이렇게 케어해주는 봉사활동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가지고 한겨울에 보일러 밸브를 몰래 잠그다가 걸린 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분한테 그 자기 연락처까지 주면서 뭔 일 있으면 자기한테 전화하시라고 그래놓고 밸브를 잠궈버리는 거예요. 그럼 한겨울에 얼마나 추워요, 보일러가 안 돌아가면. 그러니까 어디다 전화해야 될지도 모르니까는 오늘 받은 연락처가 있으니까 이 젊은이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 와서 보일러 밸브를 풀어줘요. 이빨 따다다다다다 부딪히고 있는 이 노인분을 지켜보다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불행을 만들어서까지 보면서 거기서 쾌감을 얻는 여자였던 거예요. 이거 진짜 사이코다, 이거. 사이코죠. 그래서 주변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약간 우리 뭐 KBS나 MBC나 이쪽에서 뭐 이렇게 사람들 만나서 인터뷰하듯이 뭐 이렇게 물어도 봤다는 거예요. 의뢰를 했으니까. 친구들한테는 그래도 나쁘게 보인 적은 크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멘트는 한 친구한테서 나왔대요. 나 집안에 초상이 났을 때 이 친구가 출산까지 같이 있었다고. 이 멘트가 무조건 나오더래요. 그러니까 얘는 사이코 중에 사이코. 그런데 친구들한테는 좋은 친구. 왜? 초상이 난다던가 어려운 일 있으면 끝까지 옆에 서 있어 주는 거예요, 이 친구는. 근데 옆에 있어서 내 슬픔을 같이 나누는 친구가 아니고요. 내 슬픔을 지켜보면서 쾌감을 얻고 있던 중인 거예요, 얘는. 그렇게 해서 여자친구랑 관계를 끊었지 않습니까? 여자친구에 대해서 다 알았고 회사에다가는 얘기는 할 수가 없었대요. 이 얘기를 했을 때 어떠한 법적인 문제도 걸릴 것 같고 본인이 아버지가 했지만 정상적인 루트로 지금 이 사람에 대해서 알았던 건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남자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휴직계를 냈대요. 이게 원래는 알다시피 중소기업에서 휴직이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때도 조금 손을 써주셨대요. 지역사회잖아요. 그래갖고 휴직계를 내고 여자친구는 인턴 끝나는 대로 내보내는 걸로. 그렇게 하고 똘비는 차까지 바꿨다고 그러더라고요. 차까지 다 바꾸고 그나마 진짜 다행인 거는 아버지가 본인하고 같이 살면서 여자친구가 본인 집에 올 일은 없었잖아요. 네. 그래서 집까지는 들어온 적이 없으니까 그나마 다행이다. 그냥 그 정도로만 생각하고 그렇게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미쳤다, 그래서 진짜. 와. 어둠의 꼬봉령님이 해주는 얘기가 힘들 때 진짜 슬플 때 옆에서 끝까지 있어준다고 가끔 그런 사이코도 있다. 본인이 그쪽에 있으면서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 이런 게 있다 하면서 들었던 걸 가져왔습니다. 이야, 그냥 미쳤네요. 예, 사연이 그냥 미쳤다라는 말밖에 나오지 않고 그리고 누군가의 불행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에 할 말이 없어지네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본인이 그런 슬픈 일을 닥쳤을 때도 다른 사람이 그렇게 느낀다고 하면 그걸 이해해 줄 수 있을까요? 그런 사이코들은? 그게 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저는 좀 이런 느낌의 사람들이 동물 함부로 해서 막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 그렇죠. 네. 동물들 괴롭히면서 막 희열 느끼는 사람도 있잖아요. 진짜 그거는 쳐 죽여버려야 돼요. 아무튼 오늘 동네꼬마님께서 또 레전드를 써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주변 사람들을 한 번 더 의심하게끔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왜냐면 요즘에는 한 번쯤은 의심을 해야 되는 세상이 왔어요. 안타깝게도. 돌비님, 저는 늘 한결같이 이렇게 지하에 있으니까 제발 저는 그만 좀 의심하시고요. 아이고. 이제는 저는 좀 믿어주십시오, 돌비님. 어찌 보면 예. 그 의심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는데 아닌 사람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어차피 갇혀 계시니까 예. 이제 인정해 주시네요. 네, 그렇죠. 저는 계속 인정해왔어요. 어차피 감옥을 만드신 분들이 여기 다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돌비님 말이 확실히 맞긴 맞아요. 그런 거 보면. 네, 그래서. 네가 백날 말해봐라 사람들이 웃고 말지. 누가 하나 믿을 것 같냐고, 네 말. 정확하십니다. 아무튼 감사드리고 꼭 지금 바람을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짜 사람이 무서워집니다, 여러분들. 너무 무서워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생각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충격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목이 막 떠올라. 막 힘들 땐 장례식에 가는 섬뜩한 이유. 어떤 미친 여자잖아요, 이거. 정말 무서운 이야기 중에 하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동네꼬마님의 이야기 아직 안 들어보신 분들 계시면 꼭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서머헤이즈님께서 시들무에 처음으로 방문을 해주십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로 시들무에 방문을 하신 건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서머헤이즈님. 네,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서머헤이즈님께서 오신 이유는 또 섬뜩한 일을 겪으신 것 같아요,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여태 살아오면서 절대 안 믿는 것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네네. 악마랑 신이랑 귀신이었는데, 제가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귀신은 어쩌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과 동시에 네? 사람이 가장 무섭다라는 게 절실히 느껴지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좀 많이 소름이 끼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최대한 원래 이런 걸 믿지 않았던 분인데 믿게 된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건데 바로 한번 그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길이십니다. 서머헤이즈예요. 때는 2017년 12월 23일입니다. 제가 날짜까지 정확히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때가 제가 육군으로 강원도에 위치한 부대에서 병력의 의무를 수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리기 전에 부대명이나 자세한 지명은 좀 밝히기 힘든 점 양해를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특정이 되니까. 예, 그렇죠. 좀 추측성 발언들도 많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일단 제 보직은 본부중대 정훈병으로 있었는데 그때가 제가 전역이 100일도 안 남은 채였고 2017년 11월부터 지휘통제실 당직 근무라는 것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부터 거의 비슷한 시기에 제 부사수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 친구를 똘비라고 하겠습니다. 제 부사수가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인수인계를 하다가 처음에 얘기한 2017년 12월 23일이 됐을 때 그날은 당직병 1명, 저랑 당직사관, 부사관 간부님 1분, 그리고 장교 출신분의 당직사령분 1분 이렇게 3명이서 다음날 아침 9시까지 당직 근무를 서는 날이었는데 그날은 그냥 평상시대로 서는 당직 근무였습니다. 그렇게 새벽 1시 한 40분쯤 넘어서 저도 약간 조금 졸립기도 하고 그래서 당직사령님과 당직사관님께 허락을 받고 흡연장으로 갔어요. 이제 가서 라이터를 당기려는 순간에 제가 야산을 등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등 뒤에서 갈대랑 낙엽을 동시에 밟을 때 나는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전 처음에는 바람이 많이 불어서 그런 소리가 들렸나 했어요. 그런데 자세히 들어보니까 소리에 패턴이 있더라고요. 사람이 발걸음을 옮길 때 저벅 할 때 나무니까 갈대가 같이 밟히면서 저벅 그 소리가 동시에 들리는 소리. 근데 그 소리가 신발이 내는 소리가 아니고요. 맨발로 걸을 때 나는 소리였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도 이거는 바람이 불면서 내는 소리라고 하기에는 야 이건 너무 이상한데? 라면서 제가 서서히 뒤를 돌아봤죠. 진짜 그 돌아본 시간은 막상 몇 초밖에 안 됐지만 그 시간이 꼭 무슨 정말 한 몇 시간이 지난 듯 했죠. 그래서 딱 봤는데 어떤 여자분이 부대에 이제 철조망이 기본적으로 주변을 딱 둘러쳐 있지 않습니까? 맞죠. 그게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그 철조망 너머로 철조망이 이어진 라인을 따라서 그 여자분이 걷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발걸음을 자세히 보니까 무슨 실현을 당해서 안 좋은 생각이라도 하러 가는 중인 것처럼 힘없이 터벅터벅 걷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모습은 그때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 소름이 끼치는데 그날 영하 19도였거든요. 체감온도도 영하 24도였어요. 그랬는데 그 여자분이 행색이 어땠냐면은 나시 차림에다가 짧은 치마에다가 맨발로 가시더라고요. 이게 상식적으로 이 한겨울에 입을 수 있는 사람의 옷차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소름이 끼쳐가지고 근데 처음에는 소름이 끼치는 거랑 별개로 이 추운데 어떻게 저렇게 가시나 얼른 들어가시라고 해야 되나 고민 중이었거든요. 이상하다는 생각을 둘째치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 그 생각을 했어요. 귀신을 안 믿으니까 이때는 이제 처음에는 누가 봐도 사람으로 보였거든요. 제 눈에 보였으니까 형체가 보였거든요. 뚜렷하게. 그리고 또 저희 부대는 반경 2km 이내에는 부대 바로 옆에 위치한 소 축사하시
돌아가시는 할아버지 빼고는 민가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 2km 떨어진 곳에서 여기까지 걸어오신 일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분이 부대에 접근을 하시면은 근처에 위병소에서라도 목격을 해서 보고를 하든가 아니면은 탄약고 쪽에서도 탄약 초소를 근무를 서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예. 그분들에게서도 무전이 왔었어야죠. 그런데 그게 아예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건 보고를 하고 또 나눴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상함과 동시에 나라도 말씀을 드려서 얼른 들어가시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은 빨리 지통실에 들어가서 보고를 먼저 내가 해드려야 되나? 예. 그 생각을 두 가지 동시에 들었더라고요. 그분이랑 저랑 거리가 7m밖에 안 됐어요. 7m밖에 안 됐는데도 그분이 너무 잘 보였고 그래서 그래 한번 가보자. 그때 당시에는 제가 보고를 해드려야 됐다는 생각보다 몸이 그냥 그쪽으로 향하는 거예요. 마치 약간 공기가 너무 무거워서 다리가 이상하게 그냥 움직이는 듯한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그 순간에 몰랐었는데 제가 몇 걸음을 걷고 멈추게 되면서 여자분의 얼굴이 본격적으로 더 선명하게 보였을 때 그 이유를 알고 맙니다. 그 여자분이 왼손에 뭔가를 움켜쥐고 계셨는데 그게 뭐였냐면 날띠 낡은 손도끼였어요. 본인 팔을 천천히 들어올리더니 그거를 팔 접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팔꿈치 쪽에 그쪽을 스스로 서걱서걱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너무 괴이한 광경을 보게 되니까 머릿속으로는 떨어지라고 하는데 발이 말을 안 듣는 겁니다. 마치 그 동물이 천적을 봤을 때 몸이 딱딱하게 굳어지는 그런 느낌처럼요. 제가 그 느낌을 처음으로 이해를 하면서 처음으로 겪어봤습니다. 그런데 더 소름이 끼쳤던 건요. 그 여자분의 표정은 환하게 기괴하게 웃고 있더라고요. 마치 자기 팔을 쓸어내는 일이 본인에게 최고의 쾌락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요. 와, 이대로 있다가는 나도 잘못되겠다. 이거 철조망이 있다 치더라도 이거 더 큰일이 일어나겠다. 직감을 한 거죠. 그래서 젖먹던 힘에 쥐어짜내서 그때는 제가 발을 어떻게 옮겼는지는 모르겠는데 단신이 발을 옮겨서 부대 건물 안쪽을 뛰어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뒤쪽에서 냉기가 확 끼쳐오는 겁니다. 한겨울에 그 냉기가 아니고 뭔가 푹 하는 그런 공기가 끼치면서 제 귓가에 목소리가 나지막히 들리는 겁니다. 어디가? 너도 살려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순간에 너무 무섭고 이거 울고 싶은 그런 느낌이라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뒤돌아보면 더 큰일이 날 것 같고 이 여자는 지금 선도끼를 듣고 있는데 내가 뒤돌아보다가는 정말로 사단 나겠구나. 그와 동시에 이 철조망 어떻게 넘은 거지? 저 사람 사람이 맞나? 그 순간에 제가 여태까지 믿지 않았던 것들이 하나같이 전부 다 거짓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 스스로 쥐어짜내고 짜내서 전속력으로 그냥 부대 안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때 마지막으로 그 여자분이 소리를 쳤던 말이 뭐냐면 이제 기회 없어! 기회 없어? 라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기회가 없다고? 저는 이 말이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무슨 말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의 뜻을 제가 머지않아서 알게 됩니다. 어쨌든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무조건 도망을 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끼든 여자. 그때는 진짜 정말 저부터 살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실제든 거짓이든 어쨌든 내 귀에 내 눈에 보였던 것들 들렸던 것들 어쨌든 내가 겪은 거니까 무조건 도망가야 된다. 도망만이 내가 살 길이다. 그랬죠. 그래서 도망을 간신히 진짜로 정말 거짓말 안 하고 1, 2층을 거의 기다시피 간 것 같아요. 진짜 네 발로. 다리는 힘이 제대로 안 들어가지. 진짜 정신은 피폐해져 있지. 내가 봤던 게 뭔지 생각도 안 나더라고요. 그래도 3층에 도착을 하고 저 앞에 지휘 통제실이라는 마크가 보이니까 살았다. 이제 보이는구나. 그래서 힘없이 각 들어갔는데 당시 사장님께서 제 얼굴을 보시고는 야 썸머야 너 왜 표정이 무슨 40년 늙은 거 아니야? 왜 이렇게 피폐해져 있어? 야 무슨 일 있어? 이러더라고요. 당시 사관님께서도 얼굴을 봐주시더니 야 너 지금 얼굴이 말이 아니다. 무슨 10kg 이상 빠진 것 같다. 야 너 무슨 일 있어?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거울을 봤죠. 거울을 봤는데 정말로 약간 좀 어디 흙바닥에 굴러온 듯한 그런 행색이더라고요. 그때 비도 안 왔거든요. 비도 안 왔고 눈도 일주일 전에 다 내리고 안 내렸었거든요.
일주일 내내 이제 맑았었거든요. 그래서 땅도 젖어 있던 상황도 아니었고 눈도 거의 다 녹은 상태였고 그랬어가지고 저는 그게 아닙니다. 네, 저 그냥 밖에서 그냥 담배 피다가 잠깐 좀 돌부리에 넘어졌습니다. 네, 넘어져가지고 지금 이런 겁니다. 네, 괜찮습니다. 이러고 이제 넘겼죠. 왜냐하면 제가 봤던 거를 말씀드리면은 누가 믿겠습니까? 솔직히 이거를 또 누구한테 얘기하자니 아이고 너는 뭐 헛것 봤다, 너 뭐 잘못 봤다, 안 믿어주실 게 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돌아와서 이제 초콜릿이나 한 봉다리 뜯고 그냥 뭐 스스로 괜찮다 이건 별일 아니다, 내가 본 것은 잠깐 헛것 봤던 거다, 내가 피곤해서 잠깐 그런 거다, 그렇게 자기 최면을 하면서 그렇게 문을 서게 됐죠. 그래서 그렇게 아침 7시가 되면서 점호를 하게 되고 점호를 하면서 아침 식사가 지나게 되고 9시가 되자마자 저는 긴장이 확 풀리면서 이제 다음 당직을 서게 되는 당직병에게 이제 인수인계를 해주게 되고 인수인계를 완료하고 난 다음에는 바로 생활관으로 들어가서 정말로 뭐 졸도하듯이 제자리로 들어가서 잠에 취해버렸습니다. 진짜 그때는 정말 잠에 취해버렸다는 표현이 알맞을 정도로 졸도했습니다. 정말로 진짜. 그렇게 한 4시까지 취침이 허락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낮 한 4시까지인가 잤었는데 귀에서 자꾸 뭔가 군대에서는 들을 수 없는 이질적인 소리가 나는 겁니다. 자세히 들어보니까 경찰차 소리 이런 소리이지 않습니까? 저는 처음에는 제가 뭐 잘못해서 뭐 경찰서에 끌려왔나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멀쩡히 제 눈을 뜨고 보니까 제 생활관 침상에 정상적으로 누워 있었어요. 그래서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지 싶어서 창밖으로 내다보면 바로 밀병서가 보이는 생활관에서 지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부대 정문이라고 하는 입구라고 하는 위병소로 시선을 향했죠. 그랬더니 거기에 민간 차량 한 대랑 경찰차 한 대가 서 있더라고요. 거기에는 대대장님이랑 중대장님 포함해서 부사관 간부님들까지 전부 모여 계셨어요. 그런데 군복 차림이 아니었고 운동복 차림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림으로 다들 계시더라고요. 다들 표정을 먼발치에서 봤는데 다들 그게 말이 되냐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무슨 일인가 싶어서 그냥 호기심에 진짜 정말 무거운 몸을 이끌고 내려가 봤는데 거기 있는 분들 중에 형사로 보이시는 분 한 분이랑 경찰관 3분 정도가 이렇게 동행해서 오셨더라고요. 그 주위에도 이미 그 장병들까지도 몇몇 분 계셨었고요. 그런데 제가 나가자마자 그날 같이 있었던 당직 사장님이셨던 김중대장님이랑 당직 사관님이셨던 유하사님께서 저를 보시자마자 썸머야 잠깐 와봐, 잘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모든 시선이 저한테 쏠리더라고요. 저는 그래가지고 갑자기 그 시선들이 너무 부담스러워가지고 입으로 잠 안 깬 척 연기를 하면서 갔는데 이제 형사님으로 보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여쭈시더라고요. 혹시 12월 23일 날 새벽에 뭐 하셨습니까? 라고. 아니 이거는 꼭 무슨 범죄를 저지른 것 같은 약간 용의자한테 묻는 듯한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새벽에 뭐 하긴요. 그날은 제가 당직 근무를 썼죠. 방금 전까지 자다가 하도 시끄러워가지고 깨가지고 나온 것 뿐입니다. 그랬더니 약간 제가 조금 신경질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네. 하도 그런 어투셔가지고 그랬더니 형사분께서도 그 확인차 여쭌 겁니다. 기분 나쁘셨으면 죄송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그 인근 야산에 시신이 발견됐는데 어이구. 그게 사실 이 부대의 뒤편에 있는 야산 쪽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지금 뒤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경찰이 지금 증거 수집하면서 현장 감식 중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목격자분들을 찾고 있는데 인근에 민가가 없는 대신에 여기가 유일하게 부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부대원분들 중에 목격자가 있으실까 해서 방문을 한 것뿐인데 혹시 뭐 그날 전후로 뭐 수상한 것이나 뭐 수상한 점을 보셨다거나 뭐 그런 거 없으셨는지 뭐 다들 없으십니까? 이렇게 여쭈시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소름이 확 돋더라고요. 그치. 설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옆에 이제 이기적이 느껴져서 옆에 예. 봤더니 제 부사수 똘비가 어디에 와가지고 저한테 썸머 상병님 저 엄청 떠십니다. 지금 괜찮습니까? 저도 모르게 몸을 부르르르 떨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아니야 괜찮아 그냥 안심을 시켰죠. 그때는
사실대로 얘기를 해야 되나? 말씀을 드려야 되나? 아니면은 그냥 감출까? 대대장님께서도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 상황이실까? 이런 생각이 막 이제 머릿속에서 짬뽕이 되니까 피를 못 잡는 거예요. 근데 형사님께서 그런 제 모습을 캐치하셨는지 저를 보시더니 그러면 저희 단둘이랑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뭔가 아시는 듯한데 지금 아무래도 많이들 계셔서 많이 힘드시는 것 같은데 확인차 말씀만 전에 듣고 저희는 가보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마지못해서 이제 형사님에 따라서 저희 부대의 뒤편 반지하 쪽에 가보면은 보일러실이 따로 있습니다. 네. 그 보일러실을 못 가서 그 입구에서 형사님이랑 경찰관 분이랑 얘기를 했죠. 그런데 형사님께서도 경찰분들께 너네도 일 봐. 가봐. 얘기만 할 거니까 한번 가봐.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경찰관 3분이 가시고 이제 저랑 형사님만 남게 되었는데 그렇게 남게 되니까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더라고요. 몸 떨렸던 현상이 조금 괜찮아지더라고요. 좀 진정되고, 예. 예, 진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이제 형사님 그렇게 단둘이서 이제 제가 겪었던 모든 일들을 말씀을 드렸죠. 그날 목격했던 것과 이제 제가 들었던 것과 제가 그 지통실까지 거의 기어가다시피 했던 일까지 네. 싹 다 빠짐없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형사님께서 그렇군요. 그런데 크게 도움은 안 될 것 같네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렇긴 하지. 예. 네, 그래서 제가 왜요? 이랬더니 그분 사망 추정 시간이 11월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형사님께서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여쭙는 건데 혹시 그 여성분의 인상착의가 어떻게 됐다고 말씀하셨죠? 여쭈시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이제 나시 차림의 치마의 맨발 차림이었다고. 색깔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얼핏 보기에는 조금 중년 여성분이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갑자기 그분이 표정이 굳으시더니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사건, 이 이야기 저희가 썸머님께 더 이상 안 여쭐 테니까 썸머님께서도 외부에 발설하지 말아주세요. 꼭 부탁드립니다. 이랬거든요. 저희끼리 조용히 해결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그러면은 대대장님께서는 지금 모든 걸 알고 계십니까? 라고 여쭤봤죠. 모르신대요. 오로지 절만 알고 있으래요. 그래가지고 아니 이거를 대대장님께서도 아시는 부분이면은 저도 대대장님께서 여쭈시든 뭐 다른 가버님께서 여쭈시든 뭐 상관이 크게 딱히 없을 것 같은데 저만 알고 있으면은 너무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거는 저 대대장님까지도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지금 말씀을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계속 고민하던 차였는데 제가 보고를 안 하면은 보고 체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저는 명령 체계에 따라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랬거든요.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대대장님께 말씀을 따로 해놓을 테니까 사모님께서도 말씀하지 말아주세요. 이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참 이게 뭘 그리 숨겨야 하는 일인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더라고요. 현장 감시까지 했다며 그러면은 꽤 큰 사건이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저한테 담배불도 해주시면서 고생하셨겠다고 좀 위로도 해주시고 가서 좀 쉬고 계시라고 피곤하실 텐데 바쁜 사람 불러서 죄송합니다 이러시고 그러시면서 천천히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분이 보시더라도 제가 조금 고생을 했던 게 눈에 보이셨나 봐요. 예. 그럴 수 있죠. 예. 그런 일을 겪었었으니까 뭐 믿든 안 믿든 그런 거를 떠나서 그랬으니까 그러면서 그 일이 지나가고 대대장님께서는 저한테 따로 더 이상 뭘 여주시지 않으셨고 그리고 다른 간부님들께서도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도 엄청 많이 계셨었지만 너무 신경을 안 썼죠. 왜냐하면 야산에서 시체가 발견된 사건 치고는 너무 조용하게 지나갔거든요. 그 이후로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예정대로 뭐 일과도 하고 일과 지내다가 뭐 당직 써고 이렇게 지내다가 말차 휴가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3월이 되어서
저녁 날이 됐고 저희 생활관의 친구들이랑 엄청 친해졌거든요. 네. 친해지면서 제가 친구들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은 친구들이지만 그 친구들한테 야 너네 다음 달에 혹시나 외박 나올 일이 있으면은 내가 놀러 갈게 같이 놀자. 제가 사실 집이 좀 많이 멀거든요. 거기서 제가 복무했던 곳에서 5시간 걸리거든요. 그랬는데도 그 친구들이 아직 복무하고 있으니까 뭐 외박 나오는데 저라도 조금 위로해주면서 같이 놀아주면은 편하고 반갑기도 하고 어차피 사회에 나오게 될 애들이면 기왕이면은 더 친해지면은 더 좋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음 달에 꼭 외박 나와라. 외박 스케줄 잡히면은 나도 그 스케줄 잡아가지고 같이 가겠다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한 달간 또 시간이 쏜살같이 지나고 4월 14일이 됐습니다. 예. 그날 외박을 나오면서 애들이 나오는데 한 명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누구였냐면 제 부사수 똘비였습니다. 근데 그 똘비가 어디서 봤냐면은 위병소 근무를 서고 있는 겁니다. 아, 네. 원래 위병소 근무를 본부중대 소속은 안 하는 거거든요. 그랬는데 얘가 갑자기 위병소 근무를 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물어봤어요. 야 너네 혹시 뭐 훈련 중이냐? 훈련 중에는 물론 간혹 그런 일이 있거든요. 그랬는데 아니요 저 사실 저 이거 위병소 끝나면 제가 좀 있으면 끝나거든요. 예, 제가 끝나면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막 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네. 와 그러면서 야 이거 뭔 일이 있구나. 그래가지고 잠깐 기다리고 있는데 면회실이 따로 있거든요. 면회실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작전과장님이랑도 친하거든요. 작전과장님께서 갑자기 오셔가지고 어이구 썸머야 야 박수를 건네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너무 반가워가지고 아이고 이거 썸머 이거 어쩐 일이냐 야씨 그렇게 서로 안부도 묻고 얘기도 하면서 같이 또 흡연장에 가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갑자기 작전과장님께서 표정이 굳으시더니 사실 썸머 너 전역하고 나서 부대가 한 번 더 뒤집어졌었다. 사실 대대장님께 내가 전해 들었는데 너 그 여성 시신 봤다는 거 알고 있다. 그거 사실 며칠 전에도 우리 부대 방문했던 그 형사 알지? 그 형사가 와서 너 찾던데 내가 전역했다고 갔다고 혹시나 뭐 연락 닿으면 얘기 좀 전해드리라고 형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 언제 얘기해 줄까 했는데 오늘 해야 될 것 같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뭔 일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근데 그 이야기가 너무 충격적인 겁니다. 그 여성 시신이 사실 다른 타지에서 되어서 네. 이 부대 뒷산에 묻혀진 중년 여성분이라고 하시는데 그 사범이 누구냐면은 그 중년 여성의 남편분이랍니다. 오. 근데 이 남편이 술에 폭언에 마누라 폭행에 심지어 여자 문제까지 아주 그냥 진짜 종합 선물 세트인 겁니다. 인간쓰리. 네. 그러다가 이 여성분께서 더 이상 못 버티겠다. 니랑 끝낼란다. 집을 나가려다가 남편이 그거 듣고 너무 열받아서 집에 있던 나무 장작을 조금 패던 선도끼로 선도끼구나. 그 여성분을 산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소름인 거는 도끼로 한 번 내렸으면은 그걸로 그냥 끝낼 것이지 그걸 여러 번 했거든요. 네. 형사님 말로는 10여 회 이상이 넘었답니다. 그래서 시신을 발견했을 때도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었답니다. 진짜 그래가지고 남편이 일단은 사과를 했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이거를 은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이 시신을 어디다 묻어야 될지 모르겠답니다. 어디를 묻어야 될까 고민하다가 타지에 가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묻어야겠구나. 그곳이 바로 저희 부대의 뒷단 야산이었던 겁니다. 예. 그런데 묻는 과정도 참 기가 막힙니다. 이 사람이 땅을 파내가지고 매장을 하는데 기껏 다 팠는데 그 마누라분을 묻는데 이게 오른팔이 튀어나와 있는 겁니다. 끝끝내 안 덮어지는 겁니다. 잘. 그래서 그거를 토를 했죠. 예. 그래서 제가 본 것이 그 여성분께서 왼팔로 그 날뛰 달기는 손놓기로 오른팔을 스스로 해하고 계셨었던 거고 그리고 막상 생각해보니까 이제 기회 없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 기회 없어가 무슨 뜻이었냐 제가 추정을 해보니까 예. 너 아니면은 지금 나를 발견할 기회 없어라는 뜻이었던 것 같아요. 너 말고는 이제 목격자가 없어 이런 느낌으로. 예. 알고 보니까 그 목격자가 아무도 없을 거라는 그런 암시였던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겠다. 예. 그래서 작전과장님께서 추가적으로 그게 사람 아이고 진짜 그러면서 그러면은 왜 제 부사수가 지금 위병소 근무를 서고 있습니까? 여쭤봤더니
자조과장님께서 웃으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네가 강원도에 사는 것은 아니지만 너도 어느 정도 여기 부대에 복무를 하면서 대충 흘러가는 판이 알지 않냐. 강원도의 깊은 곳의 일들은 알려지지 않은 비밀들이 엄청나게 많다. 예. 신문과 뉴스에 나오지 않은 것이 정말 네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많다. 이 정도는 세 발의 피다. 그러면서 사실 이 부대 친구들도 이 부대원들도 몇몇이 봤댄다. 그 사건이 터지고 나면서 몇몇이 봤단다. 최근 들어서. 그래서 무서워서 군무를 못 쓰겠대. 그래서 한 중대에서 항의가 들어왔단다. 마음의 편지까지 쓰였어. 오. 그래서 대대장님께서 특단의 조치로 전 중대원들 위병소 서 이렇게 오더를 내린 거죠. 그래서 주마다 한 중대씩 돌아가면서 근무를 서게 된 겁니다. 이야, 그럴 일 거의 없는데. 예, 그럴 리 절대 없거든요. 예. 그 결국에는 제가 그 크리스마스 전전날 본 것은 그 여자분의 영가였고 그 분의 죽고 나서 그 후의 모습을 본 것이었던 거죠. 근데 이 이야기를 제가 제 예. 지인분들이나 제 가족한테나 제 친한 친구들에게도 얘기 안 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은 미친놈이다, 너 뭐 잘못 먹었다, 다 미신이다, 귀신이 어딨냐 이런 얘기를 할 게 뻔했기 때문이죠. 뭐 저도 귀신은 안 믿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예. 당사자인 저도 안 믿는데요, 뭘. 그 사건 이후로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뭐 별일 없고 야. 그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목격한 귀신 목격 실화설이었습니다. 야, 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서머에지님께서 이야기를 또 너무나 잘 풀어서 설명을 해주셨고, 그리고 굉장히 섬뜩한 이야기였어요. 또 사건이랑도 연관이 되어 있었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는데, 오늘 서머에이지님께서 또 이야기 잘 들려주셔서 다시 한번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혹시라도 다시는 귀신 보시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귀신을 목격을 하신 그냥 일반적인 썰이라기보다는 뭔가 그 행동이 너무 기괴해요.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보니까 더 섬뜩했던 부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 우리 귀족님들도 혹여라도 군대나 아니면 군대가 아닌 어느 곳이어도 상관없습니다. 귀신을 목격을 하신 분들 계시면 꼭 이렇게 제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